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다 3% 넘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다우는 100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올해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급등에 따른 여파였습니다.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로 3% 넘게 내려앉았다가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소폭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시간도 해외 선물의 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는데요. 그래도 늘 시간이 짧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시간 이렇게 꽉 채워주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오늘은 야신 해설위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두 분 모두 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야신 해설위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신 김동우입니다. 굉장히인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현실의 생활이나 또 주식 시장도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침울한 분위기가 많이 있을 건데, 하지만 어차피 또 해외 선물이라는 또 이 업종들 자체가 또 양방향의 또 전략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또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올바른 길 안내자로서 여러분들한테 향후의 전략과 그리고 현재 이슈들에 대한 제 의견들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그만큼 오늘 또 여러분께 알찬 정보들, 좋은 내용들 많이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영웅 신동환입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뉴스를 원래 안 보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보게 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또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 탓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또한 해외 선물 매매하시든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또 자영업을 하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주식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하실 때 남 탓을 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다 보면 내 계좌에서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납니다. 다 모든 것은 내 탓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오늘 장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관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남 탓하지 말자. 모두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태도를. 알겠습니다. 저 굉장히 좀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 같은데요.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여러분께 전략 가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은 다시 소폭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5% 오름세입니다. 3,24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7% 상승입니다. 9,16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14%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5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42% 하락세입니다. 1,65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5% 하락세입니다. 1.085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좀 지수 선물이 3% 넘게 좀 크게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조금씩 되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살짝 소폭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야신 해설위원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또 이게 항상 방송은 수년 동안 했고 네. 뭐 강단에서 많이 서봤는데 또 2주일 만에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설레는 마음이 큰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별로 간단하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서머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니 S&P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2월 20일 이후에 폭락으로 돌아선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코로나는 이미 발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승세가 워낙에 컸단 말이죠. 그만큼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이거보다는 현재 뭐 실물 경기 자체가 또 경제 지표 자체가 좋고 매수 과열 구간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유동성의 힘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된서리를 맞은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요. 현재 뭐 S&P 500 같은 경우는 3,200 라인의 지지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하방 경직은 유지되고 있다. 지금 오늘의 단기적인 반등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힘있게 반등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 꼭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현재의 지지 포인트는 8,900 라인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해서 S&P와 마찬가지로 오늘 일봉상 기준선까지의 강한 반등세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또 바이러스 환자가 추가적으로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지수 선물들의 하락세를 발판으로 삼아서 또 그간에 사실 그 팔라디움의 상승에 비하면 골드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점도 좀 있었죠. 해서 최근에 1690불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오늘 단기적인 하락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방 과열 구간 진행 중이다 해서 다시 한번 상승 후에 지수 선물의 안정화가 오면서 한번 조정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 지수 선물이 오를 때도 달러 강세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오히려 또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또 유럽 쪽에 뭐 경제 지표라든지 크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경제 지표들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락세가 나오면서 여전히 환율 자체로 봤을 때는 유로도 하방의 압력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요. 이 부분도 좀 더 저점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로 한번 포지션 전략을 잡으려고 예상 중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드리고요.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품별로 쭉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들을 짚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잠시 후에 두 분 모시고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전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2년 만에 대폭락을 보였습니다. 아까 야신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힘있게 반등해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 열어두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외신 전문가들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소식들 오늘 첫 번째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어떤 악재에도 굳건했던 이 미 증시가 어제 3%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서야 그 코로나의 영향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 때와 비교하면서 뭐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만 반영이 됐다가 다시 금방 회복할 거다. 이런 의견들을 내놨었는데 지금 이 경제적 충격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예상이 완벽하게 빗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제조업이나 소비주 그리고 유가나 금리까지 전부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퍼져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일단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이 과연 저가 매수 기회일까? 이렇게 의문을 던졌는데 지금이 기회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인 혼란이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이탈리아, 이란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팬데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유행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단계를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지금 이 팬데믹 현상 이라고까지 판단할 수 없겠지만 각국 정부는 팬데믹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저널에서 이 미국 본토에서 새로운 확진자가 나온다면 지금 증시가 또 한 번 폭락할 때 그것 또 한 번 폭락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을 정도니까요.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좋을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런 정보들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후반기에 모두 이런 악재들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지금 경제학자들은 이 중국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먼 길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중국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건 수개월이 걸릴 것이고 지금 애플 공장 같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미국 기업들이 지금 꼼짝도 못하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기금 선물시장은 지금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23%로 베팅을 했고요.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50% 이상 베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6월쯤에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앞당겨진 3, 4월로 지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일단 줄리아 코로나도 대표는 이 3월 17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좀 제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달인 4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에버코어 경제학자 역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2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를 얕봤다가 큰 코가 다친 셈인데요. 아직 지금 외신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경제적으로 상처를 입을지 굉장히 많이 다양한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헤드라인에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글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기사에서도 그런 뉴스를 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증시에서 투매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홀트 그룹의 짐 폴스는 진짜 문제는 미 국채 시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현재 30년 만기 국채가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2016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의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가능성을 열어둬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연준 역시 미 국채의 제로 이하 수익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보통 주가가 오르면 채권값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오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국채값과 주식의 상승률이 지금 4년 이래에 이례적으로 지금 다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채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면 국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금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여러 채권들 사이에 스프레드 확산까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미국의 석유 전문지가 지금 중국의 올해 1분기 석유 수요가 40% 가까이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원유 소비량이 지금 일일 평균 원래는 1,300만 배럴이었고 그중에서 1,000만 배럴을 수입해서 사용을 해왔었는데 현재 경기 감속과 자동차 판매 감소로 인해서 휘발유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과잉 생산분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인구 이동 제한하고 또 물류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경유 수요까지 위축되고 있고 또 그간 급증해왔던 제트유 역시 지금 항공편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서 함께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오펙 정기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런 지금 중국이 원유 소비량 2위 국가죠. 이렇게 지금 휘발유, 경유, 제트유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펙이 과연 이 부분 어떻게 좀 잘 해결을 해서 원유 수요 감소 좀 예측을 해서 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외환용어 트레이더님과 야신 해설위원님 모셨으니까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시장 선물 대응 전략들 함께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모시고 저희는 바로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먼저 지수 선물부터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어제장에서 3% 넘게 3.3%가량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오늘은 그에 비해서 사실 반등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0.3%가량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은 현재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야신 해설위원은 관망 그리고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 매도 의견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먼저 이 얘기하기 전에 뭐랄까요? 우리 회원님들 단타 매매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추세 매매로 좀 하시는 것이 좀 편하고요. 지금 뭐 언론과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이 시장이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기준과 이론을 토대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큰 손실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어저께는 큰 폭으로 빠졌다가 오늘은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예측은 사실 원래 안 하지만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올리는 척 하면서 빠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선물 시장이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현금 보유를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 보유를 하시고 다 청산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해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단타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를 하시거나 관망도 뭐다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좀 심각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큰 타격이지만 이 주식과 해외 선물을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재테크 근무를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내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좀 그거를 염두하면서 매매를 해주시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지금 저희 좀 시청자님들께서 좀 잘 보실 수 있도록 창을 좀 최대화해서 최대화요? 네,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먼저 S&P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네. 먼저는 제가 여기 보실까요? 분명 작년 10월 달 때부터는 계속 상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아마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청산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 지금 HTS를 전체적으로 좀 화면을 키워주시겠어요? HTS를요? 네, 네. 예. 전체 화면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럴까요? 그 상단에 보시면 최대화 버튼이 예. 있습니다. 거기를 네, 해주시면은 최대화를 한 건데? 네 됐습니다. 예. 네.
자, 보시면은 단타 매매는 저 또한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나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 또한 단타 매매는 쉽지가 않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근데 추세 매매는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 손절을 반드시 매매의 기본은 손절과 손실입니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추세를 매매하셨다면 큰 수익이 났을 거고, 저번 주부터는 제가 분명 수익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물량을 S&P 갖고 있는 분들 다 청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슈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단타 매매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늘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저께 큰 폭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단타 매매를 지금부터 하실 분들은 분봉으로 그러하면서 해외 선물의 피벗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피벗 포인트에서 3,249.75 3,249.75 정도가 나는 S&P를 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매도 자리로 매매를 좀 해주시고요. 나는 외환용 말처럼 안 오면 안 사겠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라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3,287.50에서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 이거는 지금 23시 16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단타 매매는 지금부터 30분,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안정적인 매도는 오늘부터 내일 장 끝나기 전까지를 얘기합니다. 또는 거기서 맞았으면 계속적으로 매도 전략으로 임해 주신다면 S&P는 낮고요. 나스닥을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울경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시황을 얘기하지만, 단타 매매나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스닥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황은 듣되 그를 참고로 S&P로 대응하시는 것이 움직임이 적고 수익이 날 수 있는 S&P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S&P 기준으로 3,249.75포인트 선에서 매도를 보시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에서 좀 매도를 보시고, 좀 더 길게 안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3,287.50 선에서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야신 해설위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 3일 동안의 급락에 따른, 그리고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이제서야 뭔가 지금 경제 지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는데요. 어쨌든,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좀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0시에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당장 단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상치는 크게 나쁘지 않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다라든지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오늘 S&P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직전 저점인 3,213.75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보다도 저는 3,200선까지의 만약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 하면 3,200선대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제가 전략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와 매도 뷰를 오늘은 S&P 선물 지수에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인만 정해드린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직전 저점인 3,213.75가 이탈되지 않는 지지를 전제로 한 단기 매수 전략 들이대 손절 라인은 3,210선으로 일단 설정드리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3,230선 그리고 3,227선 내외에서의 단기 매수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의 매도 전략은 오늘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올라온다 치면 단기적으로 매수세로서 단기 수익으로만 일단 만족을 하시고 그리고 매도 자리는 오늘의 매수 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올지를 일단 확인하신다면 내일의 전략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 전략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좀 변동이 크고 좀 조심스러운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을 오늘 좀 주셨는데요. 일단 3,213.75가 지지가 된다면 그때 단기 매수를 좀 볼 수 있을 텐데 3,210선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S&P 500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봤고 저희 이번에는요 그 유튜브 시청자께서 나스닥도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수 선물한 김에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이 이틀 연속으로 이제 60일선을 두 번을 지지를 확인을 했는데 오늘장이 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은지 이런 부분도 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야신 해설위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현재 시장 상황을 질문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60선의 지지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속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급락장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런 돌발이라기보다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시장의 어떤 충격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슈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60선의 의미보다는 추가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오늘 직전 저점인 9,053.75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거기도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게 8,900선까지도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다만 전제는 추가적인 좋지 않은 추가 발병자가 크게 더 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가에서 바이러스 환자가 또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일간의 급락에 대한 단기적인 저가 매수세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하방 압력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는 아까 그래도 S&P 500으로 조금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나스닥을 지금 네. 갖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진입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 여쭤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은 저 같으면은 본절이라도 그냥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차라리 대응을 좀 해주시거나 나는 지금부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이제 회원님이 단타 매매 스캘퍼인지 아니면 추세 매매인지 모르지만 스캘퍼다 하시면은 지금은 약간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그건 봉을 보는 방법이 이제 1분봉, 3분봉, 5분봉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은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얘를 매수하고 싶다면은 1분봉 치고 하면은 지금부터 9,160부터 9,163.50에서 매수를 좀 하거나 지금 바로 올라가네요.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바로 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나스닥은 쉽지 않죠. 어찌됐든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하거나 9,160 여기서 3분봉이 이제 양봉이 됐을 때는 계속 홀딩 3분봉에서 음봉이 돼서는 손절을 9,154.50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관망이고 좀 될 수 있으면 종목 많습니다. 제발 억지로 한 종목에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을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것처럼 나스닥을 굳이 맹신하지 마시고 S&P나 결론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종목에 너는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스닥은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좀 지켜보자, 좀 보류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저희는 지수 선물 좀 마무리해보고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두 분의 지금 의견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외환용 트레이더의 지난 영상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죠.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5일도 매수뷰를 보시는데 자 그렇다면 외환용 트레이더 의견도 한번 빠르게 들어보죠. 예,
저번 주 거랑 좀 사실 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 11일이죠. 50.119에서 23에 제가 매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자마자 찍고 19까지 찍고 반등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50%로 80% 팔고 나머지 본대로 왔을 때 팔았으면은 나머지는 다 수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안 듣고 더 올라갔겠지 생각하고 갖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49.92까지 빠졌었습니다. 저번 주에. 네. 근데 거기서 뭐 많이는 빠졌어도 그래도 심리가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추세는 보다시피 올라갔습니다. 그 50점에서 거의 300틱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면 사실은 증권사만 좋습니다.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을 벌려면 추세 매매가 낫고요. 또한 단타 매매를 꼭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이 났을 때는 물량 조절하면서 팔면서 나머지는 본절 갖고는 전략을 좀 습관화를 들인다면은 타이거 우즈가 컷 탈락하고 다시 우승하듯이 우리 회원님들도 손실이 났지만 다시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랑 비교한 거고 지금 단타를 또 매매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좀 초단타로 공격적으로 좀 치실 분들은 51.23에서 51.18의 매수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좀 사고 싶다 하신 분들은 51.13에서 51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 차라리 오늘 저가가 50.88이죠. 그럼 저가가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갖고 가신다면은 좀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세 매매 하신 분들한테는 만약에 오늘 못 샀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오늘부터 한 3, 4일 이번 주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일봉을 눌린 가운데에서 확실히 방향이 나왔을 때 추세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생방송으로 뭐 서울경제 방송이나 제가 뭐 카톡 방송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환적 트레이더 리뷰 영상 함께 확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황에서 이 두 분의 오일 의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은 반등이 나왔지만 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야신 해설위원 관망 그리고 외환형 트레이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이번에 오일 매도 의견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지금 보다시피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은 공격적인 매수 저번 주 이 시간이죠. 18일 날 51.16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51.23에서 51.18을 정확하게 매수가 됐고요. 방송에서 보다시피 2, 3일 정도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거의 300틱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회원분들은 크게 수익이 났고요. 단타, 아까 말했듯이 단타 매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세 매매는 뭐 서울경제TV나 뭐 카톡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제 차트를 보이면서 추세 매매는 확률이 95% 이상일 때는 손절을 잡고 간다면 이렇게 수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제 올라간다면 저희는 이 사이에 팔았지만 지금 오늘은 일봉이 보다시피 올렸다가 이제 빠졌습니다. 아까쯤에 S&P랑 거의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어저께는 큰 폭으로 빠졌다가 오늘은 올리는 척하면서 양봉으로는 가고 있지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빠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횡보성 하방으로 올라올 때마다 단타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매도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방향 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 오일도 횡보성 하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승했던 거는 조금 되돌리고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단타로 대응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일단은 하방으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미 증시 개장 한 10초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일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개장 상황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확인하시죠.
네, 지수 선물 계속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고 크루드 오일과 골드는 계속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5% 오름세입니다. 3,24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87% 상승입니다. 9,17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1% 오름세입니다. 51.4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58% 하락세입니다. 1,65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1% 약보 합입니다. 1.08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가 0.2%, 그리고 나스닥이 1%가량 지금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희 이제 증시 개장 상황은 조금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개장을 했으니까 개장하면서 지금 선물 시장도 다시 좀 상방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1분밖에 지나지 않기는 했지만 좀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주시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지금 국내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오늘의 지수 선물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네. 지금 이제 외신에서도 이렇게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과열장은 계속될 거다. 다우가 3만을 금방 갈 거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블룸버그나 이런 데 외신 보면은 지금 미국 쪽에 지금 주식이나 선물들이 국채의 안정화 때문에 올라가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다. 이런 또 반대적인 또 이런 뉴스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가 좋지 않을 때는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급락장이 나왔음에 왜 또 이런 뉴스들이 안 나올까 싶었죠.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급락장이 나올 거다. 그리고 올 상반기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의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불과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간다면 2월 달 부분은 좀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지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해서 지수 선물 쪽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오늘만 봤을 때는 제가 단기적인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하루 정도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추세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전략 대응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너무 차트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분명히 뭔가 또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지금 확산이 어느 정도 많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반대적인 이제 저가 매수 유입이라는 그런 또 이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근본적으로 보자면 오늘 외인들이 현물 쪽에서 7천억이 넘는 그런 매도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외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뭔가 좋지 않은 악재가 있을 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매도를 해놓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해외 선물 시장, 지수 선물 쪽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단기적인 귀로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라고 보신다면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하는 것도 여러분들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신 해설위원의 전략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외환형 트레이더는 오늘 일단 매도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좀 단기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 3,249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장하고 3,246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쪼르륵 빠졌거든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 야신 해설위원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했는데, 먼저 아까 전에 유튜브에서 회원분이 얘기했을 때 나스닥을 제가 9,160점에서 매수를 하랬습니다. 거기서 지금 9,191까지 거의 30틱이 올라갔습니다. 30틱인지 30 정도. 제발 좀 수익을 냈으면 청산했으면 좋겠고요. 분명 9,160에서 9,161에 나스닥은 30까지 올라갔지만,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S&P는 제가 3,200
3,249.75를 올라오면 매도를 했습니다. 공격적인. 네. 근데 지금 3,247.25. 그러니까는 8틱 정도, 한 10틱 정도 안 오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S&P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죠. 3,249.75면 공격적인 매도. 근데 이제 못 사줬겠죠. 그러나 나스닥은 아까 전에 될 수 있으면 매매하지 말랬는데 매매하고 싶으면 9,160이랬습니다. 거기서부터 30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S&P와 나스닥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반드시 수익이 났을 거고요. 분명 길게 매매하지 말랬습니다. 나스닥 초단타로 했으면 분명 수익이 났을 거고 추세 매매는 될 수 있으면 나스닥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골프의 기본은 자세입니다. 매매와 해외 선물이나 주식의 기본은 차트입니다. 차트의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시황과 뉴스는요. 판단과 확률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코로나19조차도 그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죠? 각 나라마다의 전략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은 차트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전 세계 인구가 나는 매수할 거다, 매도할 거다는 차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대응을 해주신다면 우리 회원님들이 현혹이 안 되고 기본을 갖고 충실히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나스닥은 단타만 치라고 있고요. 길게는 분명 하지 말았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거고 S&P는 제가 말했던 가격이 한 8틱에서 10틱 한 2포인트가 안 왔기 때문에 못 사줄 겁니다. 그러나 반등하면 매도 전략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망로보다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죠? 또는 매도를 쳤던 분들은 수익이 났지만 수익을 냈으면 청산하고 지켜보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지수 선물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연결해서 개장 상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어제 낙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수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후보다는 지금 또 낙폭을 조금 더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우존스 지수 경우에는 0.39% 상승해서 28,07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32% 상승한 3,23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0.61% 상승해서 9,277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말하는 뉴스는 지금 중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안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대출을 늘리고 소기업에 세금을 삭감하는 등의 지금 재정 정책적인 지원을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 예산을 지금 여쭤보기도 했죠. 의회에.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을 통해서 아직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 코로나 공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까 외환유흥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CNBC의 짐 크래머 역시 지금 시장은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큰 폭락을 보였다가 지금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지만 언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라이언 데릭이라는 전문가 역시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확진자가 전파가 됨에 따라서 올해 GDP 성장률 예상치를 재평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내놨기 때문에 올해 미국 경제 지표나 세계 경제 지표가 조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아까 제가 외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미 국채 10년물과 30년물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많은 외신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CNBC도 그렇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계속해서 채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미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지수 선물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5일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말아서 간략하게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관망을 주셨는데 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볼까요? 5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아무리 봐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 선물 5일 골드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변동성으로 인한 혼조 흐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지금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뭔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특히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만 크지 매수 매도 따라잡기 하다가는 계속해서 손실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추가 감산의 실패 이유, 그리고 거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54불대까지 올라갔던 이 오일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로 보면 직전 저가로 보자면 50.45 부분이 있는데 오일을 단기적인 지지선을 저보고 제시를 하라면 저는 50불 선을 일단 제시를 할 거고요. 다만 단기적인 전략 오일은 오늘 포지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혼조를 동반한 변동성 장세. 네. 거기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은 좀 관망을 해보시고, 자, 그럼 저희는 빠르게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0.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음봉이 들어왔는데요. 자, 두 분은 현재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우리 야신 해설위원은 관망이시고 외환형 트레이더는 매수뷰 주셨는데 자 골드 매수 계속 봐야 할까요? 이 얘기하기는 잠시 제가 오일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빠르게. 네. 빠르게. 네.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얘기했고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하다가 공격적인 매도를 얘기 못했는데 51.49였습니다. 지금 51.50 딱 찍고 빠졌거든요.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또한 우리 외환용 회원님들은 매도 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반등하면 매도 전략 51.49였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주에 거의 1000틱에서 1200틱 우리 회원들은 좀 집에 있으면서 재테크 금으로 좀 많이 수익을 났을 텐데 제가 분명 그랬습니다. 요거는 외환용 신동환이나 뭐 차트가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허락해줘서 수익을 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손실과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겁니다. 손실은 매매하는 여러분들 또한 제가 하는 기본입니다. 손실 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해 주시고 금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매수 사갖고 모으라고 했던 거고 저번 주만 해도 1000틱에 1200도 올랐다면 이번 주에도 또한 오늘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은 좀 나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1646.1 1646.1에서 안정적인 매수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주시고요.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좀 오늘 좀 뽕을 뽑고 싶다. 좀 더 돈을 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1650.8 1650.8 공격적 매수 자리에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것이 100% 맞지는 않지만 S&P가 빠질 때는 금이 오릅니다. 그러나 가끔씩 S&P가 오를 때 금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맹신을 하지 말았을 때 오늘은 금은 상방, S&P는 올라오기 때문에 매도 전략. 그렇기 때문에 금은 횡보성 상방으로 매수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좀 손실보다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골드는 그래서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1646.1선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드렸고요. 공격적인 매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650.8선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신 해설위원님 전략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죠. 네,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이제 매도 쪽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봤는데요. 네. 사실 오늘 갭을 보면 상단과 하단의 갭 사이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갭 흐름과 혼조 흐름이라면 리딩을 듣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수 선물을 제가 관망을 드렸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단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더 있어요. 아직까지 상방 경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오늘 이후로 지수 선물에 아마 저가 부분이 나온다라면
골드의 추가 상승에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 저 같으면 오늘 단기적인 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골드도. 해서 골드 같은 경우 현재 직전 고점 1691.7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에 그렇게 온다라면 제가 봐서는 1700선이라면 단기적인 지수 선물의 안정화 보시고 매도 전략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수 선물에 좀 안정되는 건 확인하고 좀 대응하자 이렇게 전략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